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8월 18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올블랙으로 저희 다 똑같네요. 신인규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저희 임경빈 헬마우스 임경빈 마마님께서 오늘도 신변의 은총이 시사인에 가득 퍼지길 기원합니다. 아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은총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죠. 네, 김건희 구속 뒤 2차 소환 조사. 네, 오늘도 진술 거부했다는 거죠? 네, 구속된 이후에 두 번째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방금 4시쯤에 조사가 끝났고 30분 전인 4시 반쯤에 특검팀 사무실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이제 공천선거 개입 조사를 받았고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팀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피의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라면서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검팀은 오늘 오전에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집사 김혜성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소환을 했는데요. 대실신문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왔는데 세 사람이 같은 날에 조사를 받게 된 건 그냥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보도된 김건희 씨 관련 뉴스를 좀 정리해드리면요. 김건희 씨가 대통령 안전가옥 이른바 안가를 외부 민간인을 만나는데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반클리프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인정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에서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김건희 씨를 두 차례 만났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받은 또 다른 명품도 있죠. 자신이 김건희 씨에게 바세린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했다고 인정한 로봇 개 사업가 서성빈 씨가 우주항공청 설립 1년 전쯤에 김건희 씨한테 전화로 이제 우주청이나 로봇청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했고 이에 김건희 씨는 해야 하겠다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이제 서성빈 씨 와 같은 민간인들이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통해서 국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주항공청 설립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여야 모두가 추진하던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용호 씨가 윤석열 씨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에 회의를 열면서 정부 관계자를 만난다. 캄보디아로 들어간다. 어머님, 여기서 어머님 이제 한학자 총재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한학자 총재도 익사이팅, 이제 흥분하셨다. 라는 등의 이제 영어를 섞어가면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는 또 정부 관계자를 모레 만난다. 대한민국을 흔드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금요일에 캄보디아로 들어간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윤 씨가 2022년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선물을 하면서 캄보디아 사업을 비롯해 이제 통일교의 중요한 현안 해결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특검은 이 회의 자료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변호사이신데 김건희 씨가 진술 거부를 이어가는 전략은 어떤 점이라고 파악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그 진술을 해봐야 예. 본인이 지금 거짓말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술 거부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 또 진술 거부권 자체는 그 헌법상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뭐 진술 거부권을 쓰는 것 자체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과 달리 김건희는 왜 나와서 그럼 조사를 받느냐라는 점이 좀 궁금하실 텐데 아무래도 특검의 수사 방향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나왔을 것 같고요. 동시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외에는 달리 다른 형을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본인의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그 법원에서 양형을 할 때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좀 다각도로 고려한 그런 조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 변호사가 주목해서 보는 김건희 씨의 추가적인 혐의는 어떤 부분이세요? 아니 근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너무 혐의가 많아서 제가 범죄 죄목만 좀 여기 메모를 해봤어요. 예를 들면 그 뭐 목걸이, 귀걸이 같은 것들은 다 알선수재나 이제 뇌물죄 특가법을 또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공무원 범죄긴 합니다만은 윤석열과 공범으로 직권남용죄도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이 자기 증거에 대한 인멸은 성립이 안 되지만 증거인멸을 시키는 거, 증거인멸 교사는 또 성립이 되고요.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국고횡령 거기다가 업무방해. 그 공천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법 위반, 거기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등 해서 지금 김건희 씨에게 적용해야 될 혐의, 그 혐의에 따른 적용 법조는 차고도 넘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내란 특검 한덕수 소환 조사 D-1.
네, 내란 특검에서 이제 다시 한덕수 전 총리 조사한다는 거죠?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일 오전 9시 반까지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계엄이 내려진 날 밤에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이 빠져있던 비상계엄 선포문이 작성돼서 나중에야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비상계엄 선포문이 다시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래서 특검팀은 이 사후 문건에 한덕수 전 총리가 서명한 이유를 물을 예정이고요. 또 그 이후에 이 사후 문건 또 폐기가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검팀은 또 사후 문건이 다시 또 폐기된 과정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에게 행정부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이유도 확인할 방침인데요.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대통령실 이제 CCTV를 화면을 보면은 계엄 선포 당일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 그리고 대국민 담화문 같은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는 이제 구속 영장을 칠지가 가장 관심사일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계엄과 관련돼서 사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혐의가 매우 짙고요. 또 그 부분이 한덕수 전 총리는 늘 계엄에 대해서 본인은 반대했다라고 했지만 계엄 당일날 CCTV를 보면은 아주 꼼꼼하게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그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짓말로서 본인의 혐의를 감춰왔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내란과 관련해서 주요 임무 수행자의 똑 떨어지는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형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범죄의 중대성과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나도 높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가 이건 너무 늦었던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저는 한덕수 씨에 대한 영장 청구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영장도 발부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래놓고 대통령 후보 나올 생각을 했다니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내일 한덕수 씨가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특검팀에서 김건희 씨가 오는 20일, 그러니까 수요일에 추가로 이제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 구치소 CCTV 공개? 네, 공개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가 있긴 한데요. 네, 일주일 전에 이제 민주당 3대 특검 특위에서 이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CCTV 영상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서울구치소하고 자료를 이제 제출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특검팀의 윤석열 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장면이 담긴 그 CCTV 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보를 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씨 체포를 2번 시도했었던 김건희 특검팀은 이 CCTV 공개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하고요. 통상 국회에 제출된 영상 자료는 상임위원장이나 뭐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근데 실제로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이 되면은 서울구치소는 CCTV 영상을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사위는 교정당국의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의결을 거치면 법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법사위에 민주당 의원이 더 많기도 하고 또 법사위원장 자리가 비록 지금 현재 이춘석 의원의 그 차명 주식 투자 논란 때문에 공석이 되어 있긴 하지만 후임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으로 뽑힐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의결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씨 법률 대리인단도 근데 CCTV 영상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상태인데 이들이 영상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이제 특검의 체포 시도가 불법 집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는 용도가 아니고요. 소송을 걸 용도인 거죠. 그래서 윤석열 씨 법률 대리인단 측은 국회가 영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영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댓글창에서도 좀 보고 싶다라는 말씀도 많긴 한데요. 또 이게 어떤 상황이면 안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젠가요 그 김문수 후보가 속옷 차림으로 자고 일어난 모습을 저도 본의 아니게 봐버렸는데 보고 나서 정말 이거 안 본 눈을 어디서 다시 살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윤석열 씨에 대한 것도 아마 그런 양쪽의 입장이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원칙이 뭐 윤석열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동시에 그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가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충돌되는 가치들이 있을 때는 비교 형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이 체포영장 집행 여부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지금 이 기로에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는 이슈이기 때문에 전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그 가치의 충돌 국면에서 전 훨씬 더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 전 공개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무엇보다도 전 이 사안에서 가장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김현우 구치소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이 결국에는 그냥 전보 조치되고 끝나버렸는데 저는 단지 전보 조치만을 가지고 이건 끝낼 일은 아니다. 결국에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법을 어긴 혐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징계 그리고 사법 처리까지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 윤석열이 현직에 있을 때 수감돼 있을 때도 강희구 부속실장이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거는 변호인도 변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갔을 때 변호사들도 핸드폰을 맡기고 들어갑니다. 하물며 변호인도 그럴진데 강희구라는 사람이 핸드폰을 갖고 들어가서 어떤 연락을 시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여기서 끝낼 일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교도행정까지도 저는 법률적으로 다 위반 부분은 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소나 고발이 됐을 경우에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이 이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직권 남용 내지는 직무유기의 혐의가 분명히 있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구치소 안에서 휴대전화를 반입을 해서 그것도 내란 수괴범한테 쓸 수 있도록 그건 구치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그러게요. 겁니다. 거기다가 윤석열의 체포 저항할 때도 변호인단이 그 대기 장소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구치소장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극적인 법 집행과 더 나아가서 위법적인 사항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서 엄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넷플릭스 같은 데서만 봤던 장면이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게 참 더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긴 그리고 전 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왜 의자 채로 드러냅니까? 보통대로 하면 수갑을 채워가지고 안전하게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의자를 통째로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집행의 의지가 없거나 상당히 좀 어리석은 방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 구인 절차에 따르는 그 행위들을 하지 않고 엉뚱한 방법을 하면서 오히려 소란만 있게 하면서 영장 집행은 결국 못했기 때문에 예. 전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관계자들의 전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창에는 배달 음식도 시켜 먹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의심도 있는데요. 이 교도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근데 여튼 윤석열 씨는 지금 계속 진술 거부권 행사할 거기 때문에 불러도 안 나갈 거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체포영장을 만약에 다른 특검이 이렇게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영장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의 다른 거를 한 번에 합쳐서 얘기하니까 예. 모순이 생기는 건데 진술 거부권은 모든 피의자들에게 다 부여된 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행사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구인을 하는 부분은 별개의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구인은 구인대로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조사실 앞에 가서 윤석열 씨가 진술 거부를 하고 입을 안 여는 거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진술 거부권이 있으니까 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논리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영장 자체는 그 영장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구인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된 부분은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까 윤석열 씨 이야기가 나와서 같은 맥락에서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원샷 원킬로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네, 현재 김건희 특검팀이 이제 먼저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김건희 특검팀이 2차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1차 때는 국민의힘이 완강한 거부로 실패를 했었는데 오늘도 특검팀은 통일교 신도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기 위해서 당원 명부 제출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끝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준비된 사진은 당사 1층에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현재 5박 6일째 압수수색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진이 아니고 영상이네요. 영상입니다. 당직자며 당원이며 이제 기자들이 드나드는 공간 한복판에서 굉장히 기이한 자세로 몸을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리고 심지어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칭 그 난닝구와 팬티 트렁크를 입고 이제 침대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짧게 언급을 해드리면요. 청년 최고위원 선거는 후보 단일화를 거쳐서 찬탄파인 우재준 후보와 반탄파인 손수조 후보 간의 1대1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간에는 지금 단일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조사에서 이제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가 줄곧 우세를 보이니까 결선 투표에 이제 반탄파 주자들만 진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강해지면서 찬탄파 조경태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철수 후보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라서 마지막까지 버틸지는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또 철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을 나경희 기자가 해줬는데요. 안 붙는 산다라는 이야기가 댓글창에 엄청 달리고 있습니다. 도통 김문수 후보는 왜 저렇게 행동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사실은 좀 웃음이 나야 되는데 이제 저런 장면을 보면은 이제 쓴웃음이라고 하죠. 웃으면서도 기분이 상당히 참 나라 걱정도 되고 참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런 헛웃음이 나오는데 지금 저 자리가 뭐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 항의하겠다라고 하면서 비장하게 지금 앉아 있는 모습 아닙니까? TPO에 맞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농성은 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코어 근육 자랑하려고 저렇게 허리를 꺾고 그러면서 마치 이거는 뭐 꽃게다리 같기도 하고 무슨 가리비 같기도 해요. 각도기로 재면 한 160도까지 저렇게 다리가 벌어지고 거기다 무슨 자전거 타는 자세까지 저렇게 보이면서 상당히 참 해괴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어제도 그 당사 앞에서 사실상 공중이 다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 예. 아니겠습니까? 아니 직원들도 당직자들도 일요일날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농성하면서 속옷바람으로 그렇게 자고 사진 찍고 하는 모습 자체가 이젠 정말 좀 부끄럽다를 넘어서 좀 창피하다. 지켜보기 창피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그 사진도 저희가 있긴 한데요. 차마 이게 저희 구독자분들을 보호해드리기 속옷 위해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 그 이야기를 너무 과한 그 것 사진은 같아요. 보여드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저는 이미 했습니다. 봤습니다. 그 아, 사진. 예. 안 보는 게 보면 맞습니다. 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마지막 그 사진까지는 보여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 궁금하신 분들 개별적으로 찾아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계속 저렇게 이렇게 지금 격렬히 저항을 하고 사실 격렬한 모습도 아니긴 한데요. 이제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정당 명부라는 거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 특별한 보호라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근거해서 정당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는 당연히 사법부가 들여다보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당원 명부와 관련된 범죄가 명백히 의심이 될 때 그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지금 당원 명부를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미 제출을 하면 될 일인데 안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강제력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정당에서 어떠한 이유를 들어도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전 굉장히 무리한 그런 주장들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하락세. 예, 취임 이후에 리얼미터에 따르면 계속 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이제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1.1%로 나타났습니다. 전주보다 5.4%포인트 하락을 했고 2주 전 63.3%보다는 12.2%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리얼미터는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그리고 헌정사 첫 대통령 부부 윤석열 씨 부부죠. 동시수감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이 대통령 지지율 2주간 12.2%포인트 하락에 주역을 환영한다 라면서 땡큐 조국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 결과도 있는데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조 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9.9% 그리고 36.7%를 기록을 하면서 12주 만에 격차가 3.2%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8.5%포인트 하락을 해서 7개월 만에 40%대 아래로 떨어졌고요. 국민의힘은 6.4%포인트 올랐습니다. 참고로 조국혁신당은 5.7%, 개혁신당은 4.4%, 진보당은 0.9% 순서였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되고요. 신 변호사님 나온 결과 어떻게 좀 해석하시고 분석하십니까? 우선은 지지율이 2주 만에 12.2%포인트가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좀 많은 수치죠. 이건 뭐 객관적으로 그래 보이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부를 운영하면서는 상당히 잘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뭐 양도소득세 논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이슈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12%를 빠질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조국 전 장관, 그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이 사면이 저는 국민 통합적인 효과보다는 사실상 중도층의 마음을 떠나게 만든 직접적인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이 사면 자체를 정치공학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게는 이게 유불리가 없는 사실상 좀 불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 사면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초기에 사실은 내란 종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새 정부가 해야 될 일들 굉장히 많고 또 1년 차에 할 수 있는 일들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64.7%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정부를 운영하기에는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사면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저는 조금은 지지율에서는 많은 좀 타격을 입은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검찰권 남용을 좀 정리해야겠다라는 그 대의에 대한 부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그 정치 활동이 이제는 가능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 설정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여당, 민주당을 앞으로 그 운용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도 조국 전 장관과의 관계는 앞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숙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 여쭈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 안내하겠습니다.